예, 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팅학 박사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경영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전엔 좀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팟빵과 같은 팟캐스트로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새롭게 이제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물론 경영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을 할 거지만 그 외에 이제 제가 매주 혹은 한 달에 몇 권씩 읽는 책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제 생각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결점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로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의 그 화해라는 책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물론 그 프로그램 때문에 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 책은 물론 화해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상대방과의 화해를 의미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그 화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사람 누구나 이제 타인에 의해서 혹은 자신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의 움직임이겠지만 아무래도 이면에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함에 따라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나를 용서하고 좀 알아가는 방법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초창기에는 이런 그 경영의 기법 혹은 설계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 그리고 관계에 대한 해결 해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요인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했고 그 결과 상담 심리 석사 과정을 이제 최근에 전공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고 이제 곧 내년 2월이면 올해 2월이죠. 학위를 딸 예정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한 그 화해와 좀 유사한 형태의 그 3세대 치료 기법 이 기억에 유독 남아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용접념 치료라는 겁니다. 그런 수용접념 치료와 치료에 기반해서 입각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되뇌이면서 스스로도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되뇌이면서
내용들 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을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읊어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조금 흥미로웠던 문구, 인상에 남았던 문구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분 좋은 대화, 즐거운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세요. 그러나 뭔가 안 좋을 때, 다툼이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는 딱 필요한 핵심만 말하고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봤자 결론적으로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고 지적질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런 핵심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되도록이면 짧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관계지향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이나 그 현상, 그리고 그 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갈식 형태의 대화를 자주 한다는 얘기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얘기할수록 그 이야기의 논점이나 초점이 흐려진다는 게 은영 박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화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책에서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화해라는 것이 나와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상대방은 자신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나에게 어떤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누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혈육관계에서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 또한 내가 아닌 남이라는 것이죠. 타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화해를 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과의 어떤 타협점을 찾고 화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또 다르게 해석되고 또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 헐뜯는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일어난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얘기죠. 내 안에서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화해나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로부터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구절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정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혹은 중요한 어떤 상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남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어야 하죠. 얼굴도 모르거나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의 인정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서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자긍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원영 박사님은 또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긍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는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건 오만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긍심이 과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한편으로는 겸허할 필요가 있겠다,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로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한 질문 사항들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되거든, 혹은 이 영상을 보게 되시거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나에 대해서 정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죠. 우리가 앞서 오만에 대한 얘기를 했다시피 나의 자긍심이 어느 정도의 것이냐, 과연 이것이 타인의 경계를 침범해서 오만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소에 나는 이런 기분 좋은 대화를 자주 하는가에 대한 생각, 혹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과 화해하고 그런 나의 모습,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나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직면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타인의 눈에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누군가에 대비해서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라는 존재가 아주 못나거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강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선행을 타인에게 베풀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던지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